할머니, 괜찮으세요? 한겨울밤 알바 끝내고 가던 18살 시우는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덜덜 떨며 쓰러져 있었어요. 시우는 할머니를 업고 자신의 옥탑방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더러운 검은 비닐봉지를 목숨처럼 붙들고 놓지 않았죠. 그리고 잠결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합곡, 태중, 사관을 터야 해. 시우는 몰랐어요. 이날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붙들고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밤이었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날이었죠. 재개발로 텅 빈 빌라촌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가로등마저 반쯤 꺼져 있었어요.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동네였습니다. 골목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가득했었죠. 하지만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동네에 남은 건 갈 곳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으스스한 동네 꼭대기, 낡은 옥탑방에 18살 소년 시우가 살고 있었어요. 시우의 방 안은 냉장고보다 추웠습니다. 보일러는 기름이 떨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벽에는 3개월치 체납 고지서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적힌 최고장이라는 글자가 시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 실종 신고서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냉장고 위 먼지 쌓인 가족 사진에는 환하게 웃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초등학생 시절의 시우.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리본이 둘린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시우의 엄마였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아버지는 엄마 병원비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어느 날 밤 사라졌어요. 시우에게 남긴 건 빚 독촉장과 미안하다는 메모 한 장뿐이었죠. 그날 밤 시우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오늘 배달비를 못 벌면 내일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골목길을 돌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앞바퀴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순간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시우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동시에 배달 가방에서 짜장면 그릇이 튀어나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검은 짜장 국물이 눈 위에 번졌죠. 검은 짜장 국물이 눈 위에 번지는 걸 시우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손님이었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야, 배달 언제 오는 거야? 30분 넘었잖아. 죄송합니다. 음식이 엎어져서. 뭐? 변상해. 당장 변상하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이어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월급에서 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주어야 했죠. 시우는 짜장면을 주워 담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늘 배달은 끝이었습니다. 음식도 엎어졌고 몸도 못 움직이겠으니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집주인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시우, 밀린 월세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짐 빼. 아줌마, 일주일만 더요. 제발이요. 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내 아버지가 빚지고 도망간 거 동네 다 알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일주일 안에 돈 없으면 내일 당장 문 따고 집 내놓을 거야. 아줌마가 돌아섰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터덜터덜 계단을 올라가던 그때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였습니다. 길고양이 소리인 줄 알고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은 봉지 사이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시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 손이었습니다.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어요.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또 다른 손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사람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린 할머니가 파묻혀 있었죠.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시우의 발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으악! 시우가 놀라 뒤로 자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덜덜 떨면서 품속의 무언가를 시우에게 들이밀었어요. 더럽고 꼬질꼬질한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이거 뺏어가면 안 돼. 할머니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의 초점이 흐릿했어요. 시우는 할머니의 손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병원 환자 팔찌였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동네 불량배 3명이 다가왔습니다.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죠. 거짓골 하고 다니네. 주머니나 털자. 불량배 하나가 시우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동전 몇 개를 꺼내 가져갔습니다. 다른 녀석이 할머니의 검은 봉지를 발로 툭 찼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할머니가 불량배에게 달려들 듯 저항했어요. 갑자기 힘이 솟은 것 같았습니다. 불량배들이 움찔했죠. 뭐야, 미친 할망구네. 에이, 재수 없어. 불량배들이 바닥에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시우는 봉지를 주워 할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할머니가 시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착하다. 우리 아들도 이랬는데.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시우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죠. 시우는 갈등했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누굴 데려가. 그냥 119에 맡기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팠을 때 했던 말이었죠. 시우야, 아픈 사람 보면 못 본 척하면 안 돼. 알겠지? 할머니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할머니를 등에 업었는데 너무 가벼웠어요.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우의 코끝이 찡해졌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휘청거렸어요. 중간에 낡은 슬리퍼 끈이 끊어졌습니다. 맨발로 얼음장 같은 계단을 올랐어요. 발이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할 때마다 이를 악물었죠. 조금만 더. 겨우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눕히자마자 시우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시우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내 돈 어디 갔어? 할머니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온몸이 떨렸어요. 시우가 놀라서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아무도 안 뺏어가요.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할머니가 진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검은 봉지를 베개 밑에 꼭 숨기고 나서야 잠이 들었어요. 두 손으로 베개를 감싸 안은 채였죠. 시우는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 한 병뿐이었어요. 시우는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할머니가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시우의 눈에 할머니의 손이 들어왔어요. 거칠지만 손톱이 고르고 깨끗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노숙자의 손이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 도대체 누구지? 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추운 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만난 이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바람이 옥탑방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바람이 옥탑방 창문을 흔드는 소리에 시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 올려둔 수건을 몇 번이고 적셔가며 밤을 지새웠어요.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거든요. 시우는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문 틈새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꼬르륵. 천둥 같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시우도 덩달아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죠.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시우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전부였죠.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문득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 민수가 떠올랐어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폐기한다고 했었죠. 시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에게 이불을 여며주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끝이 시렸어요. 시우는 얇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니 민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야, 시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민수야, 미안한데 폐기 도시락 있으면 하나만 줄 수 있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마침 하나 남았어. 민수가 뒤쪽 창고에서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인 불고기 도시락이었죠. 야, 너 요즘 왜 이래?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고마워, 진짜. 시우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급하게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빨리 할머니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옥탑방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의 눈이었죠. 시우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밥은 차가웠어요. 반찬은 불고기 몇 점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딱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번쩍 떴어요. 도시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에 침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배고파, 배고파. 할머니가 아이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시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굶주린 노인을 누가 쓰레기장에 버린 걸까?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시우는 숟가락에 밥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 주었어요. 할머니가 허겁지겁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마치 마지막 밥인 것처럼요. 밥을 몇 숟가락 먹이고 나니 계란말이 차례였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계란말이.
시우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해주셨거든요. 시우는 잠시 계란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루 넘게 굶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앙상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시우는 계란말이를 집어 할머니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어요. 드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흐릿하던 눈에 잠깐 또렷한 빛이 스쳤어요. 너는 안 먹어? 저요? 저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먹으면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드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우는 계란 알레르기 같은 거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계란말이였죠.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한참을요. 시우는 들킬까봐 눈을 피했습니다. 할머니가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맛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아들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의 초점이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 영수, 그 애도 계란말이 좋아했는데 25에 먼저 갔어. 시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25이면 지금 시우보다 겨우 7살 많은 나이였어요.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니.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죄송해요, 할머니. 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시우는 김치만 집어 먹었습니다.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모른 척했죠. 밥을 다 먹이고 나서 시우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보일러 컨트롤러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에러 표시였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지 오래라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 온도가 바깥과 다를 게 없었어요. 할머니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워, 추워. 시우는 이불을 더 끌어당겨 할머니를 감싸주었어요. 하지만 얇은 이불 한 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비닐에 쌓인 이불이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극세사 이불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덮고 주무시던 거였어요. 시우는 이 이불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이불을 꺼내 드는 순간 희미하게 엄마 냄새가 났어요. 세탁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엄마.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저으며 감정을 삼켰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극세사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목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여며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비싼 거예요. 침 흘리면 안 돼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손길은 다정했어요. 할머니가 시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넌 뭐 덮고 자려고? 저요? 저는 추위 안 타요. 걱정 마세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우는 추위를 엄청 탔거든요. 하지만 이불은 하나뿐이었어요. 시우는 얇은 바람막이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려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혼잣말이 나왔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창문을 흔들었죠. 한참이 지났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옥분이 눈을 떴어요. 열이 내리면서 잠깐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였어요. 시우였습니다. 얇디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바닥에서 떨고 있었어요. 잠이 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몸을 웅크린 채였죠. 이따금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어린 것이 나 같은 늙은이를. 옥분은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에게 덮인 두꺼운 이불을 끌고 시우에게 기어갔습니다. 조심조심 시우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시우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든 것 같았죠. 옥분은 시우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이 이렇게 차가워서 어떡해. 옥분은 시우의 손을 자기 품에 넣어 녹여주었어요. 그리고 시우의 등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늙은 몸에서 나오는 체온이라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옥분의 거친 손이 시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토닥. 아이를 재우듯 리듬을 타며요. 시우가 잠결에 몸을 움찔했어요. 하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분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요. 옥분은 시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 우리 영수도 이랬는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분은 오랜만에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25에 먼저 떠난 아들. 그 아이도 이렇게 따뜻한 손을 가졌었죠. 밤새 옥분은 시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20년 전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연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시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바닥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몸이 따뜻했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니 두꺼운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시우의 등에 몸을 붙인 채 잠들어 있었죠. 시우의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시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온기를 조금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그 손. 거칠었지만 손톱이 고르고 깨끗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곧았어요. 노숙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요. 이 할머니 도대체 누구지? 시우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추웠던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옥분의 열은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허약했어요. 시우는 매일 아침 죽을 끓여 할머니에게 먹였습니다. 죽이라고 해봐야 물에 밥알 몇 개 띄운 게 전부였죠. 재료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우가 냄비를 들고 옥분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죽 드세요. 옥분이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물이야 밥이야. 그래도 드세요. 굽는 것보단 낫잖아요. 시우가 숟가락을 옥분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분은 투덜거리면서도 받아 먹었어요. 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는 동안 시우는 자기 몫을 챙겼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얻어온 유통기한 지난 김밥이었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시우는 김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우의 배가 꾸르륵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시우가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명치 부근이 돌덩이로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좀 이상해요. 시우가 신음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옥분이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어디가 아파? 배가, 속이 막힌 것 같아요. 시우가 바닥을 뒹굴었어요. 약을 사러 갈 돈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죠. 옥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옥분이 벌떡 일어나 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만 있어. 옥분이 시우의 윗옷을 걷어 올렸어요. 시우가 깜짝 놀라 밀어냈습니다. 아파요. 저리 가세요. 하지만 옥분의 힘이 장사였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시우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의 손가락이 시우의 손등을 짚었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의 살이 볼록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눌렀어요. 시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발등의 어느 지점을 눌렀어요.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그만해요. 시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옥분이 마지막으로 명치 아래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시우의 입에서 거대한 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꽉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돌덩이처럼 무겁던 명치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시우가 멍하니 자기 배를 만져보았어요.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시우가 놀란 눈으로 옥분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옥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날카롭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헤헤, 똥 쌌다. 옥분이 엉뚱한 소리를 하며 킥킥 웃었어요. 시우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할머니, 방금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가? 제 손이랑 발이랑 눌렀잖아요. 그랬더니 배가 나았어요. 옥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우가 아무리 물어봐도 딴청만 피웠죠. 그날 밤 시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합곡, 태충, 사관을 터야 해. 시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합곡, 태충? 그게 뭐지? 시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 보았습니다. 합곡혈,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 소화불량, 두통 등의 효과가 있음. 시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낮에 옥분이 누른 곳이 바로 거기였거든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죠. 며칠 뒤 시우는 도서관에서 한의학 책을 빌려왔어요. 옥분이 중얼거린 말들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했어요. 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도대체 누구지? 시우의 시선이 베개 밑에 숨겨진 검은 봉지로 향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우가 죽을 끓이는 동안 옥분은
낡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지지직 노이즈가 끼었지만 그래도 볼만했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 복지에 헌신하는 의료인이 화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고급스러운 병원 로비가 나왔습니다. 그 앞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양복에 부드러운 미소. 이름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박기태 병원장. 저희 병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기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실종되신 후 매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지 못하는 마음을 어르신들께 봉사하며 달래고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자 앵커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진정한 효자네요. 시우가 고개를 돌려 옥분을 보았어요. 옥분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든 숟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TV 속에서 박기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옥분이 숟가락을 TV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꺄!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TV 액정에 금이 갔어요. 시우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석으로 기어가더니 머리를 벽에 박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버리지 마세요. 옥분이 울부짖었습니다.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시우가 달려가 옥분을 안았어요. 할머니의 몸이 얼마나 떨리는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아무도 할머니 못 건드려요. 시우가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옥분이 시우를 꽉 붙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한참이 지나서야 옥분이 진정되었습니다. 시우는 할머니를 이불에 눕히고 물을 떠다 주었어요. 시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TV 속 그 남자, 박기태, 할머니와 무슨 관계인 걸까? 왜 저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시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박기태를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여러 개 떴어요. 어머니가 실종된 비운의 효자, 박기태 병원장.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시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어린 시절 입양되어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모셔온 양아들. 양아들. 시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확대해 보았어요. 박기태 옆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었어요. 시우는 잠든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 남자의 어머니라고? 그런데 왜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던 걸까? 옥분이 잠꼬대를 했어요. 검은 봉지. 그거 기태 주면 안 돼. 다 태워버려. 시우의 시선이 베개 밑으로 향했습니다. 시우는 조심스럽게 검은 봉지를 꺼내 들어보았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치고는 이상했어요. 열어볼까? 시우의 손이 봉지 입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할머니의 비밀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시우는 봉지를 다시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옥분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잠결에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할머니, 도대체 뭘 당하신 거예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에서 바람만 쓸쓸히 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우는 옥분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보처럼 해에 웃기만 하는 할머니. 하지만 가끔씩 눈빛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시우는 옥분이 중얼거리는 말들을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우는 배달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네 어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시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119 불렀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심장마비 아니야?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폐지 줍는 김할아버지였어요. 시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119는 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이 골목까지 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았죠. 시우의 머릿속에 옥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관을 터야 해. 합곡, 태충. 시우는 김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어요. 안색이 창백하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 옥분이 알려준 증상과 비슷했어요. 제가 좀 알아요. 시우가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시우를 거칠게 밀쳤어요. 동네 통장 아줌마였습니다. 어린 놈이 어디 어른 몸에 손을 대. 부정타게. 시우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팔꿈치가 땅에 긁혔어요.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안 하면 위험해요. 혈이 막혔다고요. 시우가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앞을 막았어요. 쟤 미쳤나? 무슨 애가 의사 흉내야. 저리 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제발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돌아가신다고요. 시우가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동네에서 술로 유명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김할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아저씨가 시우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 죽일 셈이야? 돌팔이 흉내내지 말고 꺼져.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저는 그냥 살리려고. 시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시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우의 몸이 흙바닥 위를 굴렀어요. 재수없게 고아 놈이 끼어들어가지고 누군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시우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죠. 고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우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얼마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김할아버지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라고 뺨 때린 게 효과 있었나 봐. 통장 아줌마가 생색을 냈어요. 아무도 시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나서려 했던 건 이미 잊힌 것 같았죠. 시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진짜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줬어. 시우는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골목길에 접어들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이 까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래? 뭘 잘못한 거야? 시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시우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옥탑방 앞 계단에 도착했을 때 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쭈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시우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획획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삐걱.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옥분이 서 있었어요. 시우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들킨 게 창피했거든요. 옥분은 아무 말 없이 시우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옥분이 시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소에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의 거친 손이 시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 참으면 병 된다. 옥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시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옥분이 시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팔이었지만 든든했어요. 시우는 옥분의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품에서 우는 게요. 옥분은 아무 말 없이 시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토닥. 그 리듬이 엄마의 손길과 닮아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시우는 옥분의 품에서 빠져나와 코를 훌쩍였어요. 할머니,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살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분이 시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넌 잘못한 거 없어. 알겠냐? 옥분의 눈이 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힘이 있었어요. 사람 구하려 한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한 건 널 막은 놈들이지. 시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옥분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푹 자. 내일 할머니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분의 손을 잡고 옥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옥분의 품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꿈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우리 시우. 같은 시각 강남의 어느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병원장실에서 기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신복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어머니 흔적을 못 찾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기록도 없고요. 기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손에 든 펜을 똑똑 책상에 두드렸어요. 계속 찾아.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신복이 움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복이 나가려는데 기태가 불렀습니다. 잠깐.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앞으로 걸어가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살아있으면 큰일이야. 알지? 기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신복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기태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어요. TV에서 보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우는 눈을 떴어요. 어젯밤 울다 지쳐 잠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옆을 보니 옥분이 벌써 깨어 있었어요. 시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일어났냐? 옥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흐리멍덩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단단했죠. 옥분이 시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우를 방 가운데 앉혔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 옥분이 자기 소매에 침을 묻혔습니다. 그러고는 시우의 무릎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제 넘어지면서 까진 상처가 있었거든요. 옥분이 젖은 소매로 상처 주변의 흙을 꼼꼼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더러워요. 하지 마세요. 시우가 다리를 빼려 했어요. 할머니 옷이 더러워지는 게 싫었거든요. 조용히 해라. 옥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시우가 움찔했어요. 옥분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옥분이 상처를 다 닦아주고 나서 시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옷에 묻은 흙은 털면 그만이다.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게 아니야. 옥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그놈들이 더러운 거지. 알겠냐? 시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아버지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옥분이 부엌 구석으로 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가 나가고 금이 간 낡은 물그릇이었어요. 옥분이 그 그릇에 물을 담아 시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라. 시우가 고개를 들어 그릇을 바라보았어요. 금이 여러 군데 가 있었습니다. 그릇이 깨졌다고 물이 새더냐? 시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물은 새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그릇을 창가로 가져갔어요. 햇살이 그릇에 비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금이 간 틈새로 빛이 들어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봐라.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와서 더 반짝이잖아. 옥분이 시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너한테 난 상처가 남의 아픔을 알아보는 눈이 될 거다. 너는 귀한 약초 같은 놈이야. 시우가 눈을 깜빡였어요. 약초요? 그래. 밟혀도 죽지 않는 질경이 같은 놈. 밟히면 밟힐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야. 옥분의 말이 시우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제까지 꽉 막혀 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우는 옥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달라 보였어요. 그냥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스승님 같았죠. 시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그 손 기술 있잖아요.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옥분이 시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죠. 잠시 후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옥분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옥분은 시우를 앉혀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맥 짚는 법이었습니다. 옥분이 손목을 내밀었어요. 여기 짚어봐라. 시우가 옥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피부만 느껴질 뿐이었죠.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옥분이 혀를 찼습니다. 맥은 머리로 찾는 게 아니야. 손끝으로 느끼는 거다. 옥분이 시우의 손가락을 잡아 정확한 위치에 올려주었어요. 거기가 아니다. 반뼘 더 위. 숨을 멈추고 집중해봐. 맥이 뛰는 걸 느껴라. 시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참고 손끝에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아주 미세하게 뭔가가 느껴졌어요. 두근, 두근, 느껴져요. 뭔가 뛰는 것 같아요. 시우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맥이다.
사람마다 맥이 다 달라. 빠른 사람, 느린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그걸 느끼는 게 첫 번째야. 옥분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혈자리 위치, 누르는 강도, 증상별 대처법. 옥분이 한 번 말하면 시우는 바로 외웠어요. 합곡은 소화불량이랑 두통에 쓰고, 태충은 간에 열이 있을 때 쓰고, 족삼리는 시우가 줄줄 읊었습니다. 옥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너 방금 내가 말한 거 다 외운 거냐? 네.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옥분이 시우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네. 며칠 뒤 옥분은 시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뒷골목을 걸었어요. 길가에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풀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게 뭔지 아냐? 잡초 아니에요? 잡초가 아니라 질경이다. 밟혀도 죽지 않아. 상처 났을 때 즙을 짜서 바르면 낫는다. 옥분이 다른 풀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쑥이야. 뜸 뜰 때 쓰지. 배 아플 때 다려 먹어도 되고. 시우는 수첩을 꺼내 빼곡히 적었어요. 옥분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새로웠습니다. 옥분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시우는 배운 것을 실전에 써보고 싶었습니다. 동네에 다친 길고양이가 있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죠. 시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양이를 잡았습니다. 옥분에게 배운 대로 다친 부위 주변의 혈자리를 눌러주었어요. 처음에는 고양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시우가 계속 어루만지자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며칠 뒤 그 고양이가 다리를 절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런 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옥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흐리멍덩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배고파, 밥 줘. 시우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장롱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에 쌓인 뭔가를 꺼냈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을 풀자 은빛 침이 나타났습니다. 가늘고 긴 은침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옥분이 은침을 시우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사람 살리는 칼이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부로 놀리지 마라.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 알겠냐? 시우가 은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어요. 할머니, 이거 되게 귀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받아도 돼요? 옥분이 시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받아? 시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안의 은침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마음속에서 뭔가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확실한 꿈이 생겼습니다. 옥분이 다시 장롱을 뒤적였어요. 이번에는 낡은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천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옥분이 시우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었어요. 추운데 배달 다니면서 이것도 없이 어떡해. 이거 비싼 거니까 잃어버리지 마라. 시우가 스카프를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시우가 웃었습니다. 옥분도 따라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각 옥탑방 건너편 골목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가 옥탑방 쪽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찰칵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났어요. 창문 너머로 옥분과 시우가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노인이 맞나? 창문에 반사된 빛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일단 사진을 저장해두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옥탑방 안에서는 시우와 옥분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곧 닥칠 폭풍을 모른 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우는 옥분에게 배운 것들을 틈틈이 복습하며 배달 일을 계속했어요. 목에는 옥분이 둘러준 스카프가 항상 감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스카프가 펄럭였어요. 마치 할머니가 함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죠. 그날은 강남 쪽으로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시우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마천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시우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배달 목적지는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대문만 봐도 묘적은 할 것 같은 저택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시우는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와 해진 점퍼가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배달 주소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에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경비한테 맡겨. 여자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경비실에 맡기고 돌아서야 했죠. 배달을 마치고 주택가를 빠져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넓은 도로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뭔가 소란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갔어요. 고급 승용차 앞에 중년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양복 입은 젊은 남자들이 주변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수행 비서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119 불렀어? 불렀는데 차가 막혀서 시간이 걸린대요. 제세동기 어딨어? 빨리 찾아. 비서들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쓰러진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구경꾼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만 찍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와주려다 밀쳐지고 소금까지 뿌림 받았던 기억이요. 시우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나서봤자 또 욕먹어. 그냥 가자. 돌아서려는 순간 옥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다. 시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깨진 물그릇을 보여주며 했던 말도요. 너한테 난 상처가 남의 아픔을 알아보는 눈이 될 거다. 시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시우가 쓰러진 남자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시우의 어깨를 잡아 밀쳤습니다. 뭐야, 배달하는 애가 왜 여기 있어? 저리 가. 비서 중 하나였어요. 시우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우가 비서의 손을 뿌리쳤어요.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옥분에게 배울 때 보았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이분 돌아가셔요. 비키세요. 시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비서가 움찔했어요. 18살 애한테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기백이었거든요. 시우가 쓰러진 남자의 목과 손목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집중했습니다. 옥분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맥이 안 잡혔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손끝으로 느껴라. 옥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시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습니다. 동시에 한 손으로는 가슴 한가운데 혈자리를 강하게 자극했어요. 옥분이 알려준 심장 소생 혈자리였습니다. 1초, 2초, 3초. 반응이 없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파랬습니다. 저거 살인 아니야? 구경꾼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만해. 책임질 거야? 비서가 시우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시우가 주머니에서 옥분이 준 은침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인중 혈자리를 찾았습니다. 은침으로 강하게 자극했어요. 제발, 제발 깨어나세요. 시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푸어. 남자가 막혔던 숨을 토해냈어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파랗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시우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해냈어. 진짜 해냈어. 남자가 힘겹게 시우의 손을 붙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시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와, 살았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시우를 찍어댔어요. 비서가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시우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이 뭐니? 연락처 좀 알려줘. 회장님이 꼭 보답하실 거야. 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배달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어요. 저 가봐야 해요. 배달이 밀렸어요. 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말렸지만 시우는 이미 오토바이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어요.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실었어요. 비서가 시우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우의 오토바이는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오토바이 뒷자리에 옥분이 준 스카프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강남 배달원 회장을 살리다였습니다.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시우가 쓰러진 남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이 빗발쳤어요. 대단하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진짜 영웅이네. 배달하면서 저런 실력이라니. 옥탑방에서 옥분이 낡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시우의 모습이 나왔어요. 시우의 목에 걸린 스카프가 보였습니다. 옥분이 준 그 스카프였죠. 옥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잘했다. 우리 시우.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문이 열리고 시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시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옥분이 TV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너 아니냐?
시우가 TV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기 모습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 그게 어쩌다 보니까 시우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옥분이 시우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할미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옥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시우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안 가르쳐 주셨으면 못했을 거예요. 시우가 옥분을 꼭 안았습니다. 옥분이 시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영상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를요. 그리고 누가 그 영상을 보게 될지도요. 그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배달원이 회장을 살렸다는 소식은 뉴스에도 나왔어요.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죠.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이 또 있었어요. 강남의 어느 고급 빌딩, 병원장실이었습니다. 기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심심풀이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강남 배달원 회장을 살리다. 기태가 별 관심 없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린 배달원이 쓰러진 남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태가 하품을 하며 영상을 넘기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태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상 속 배달원의 목에 뭔가가 걸려 있었거든요. 스카프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명품 스카프. 기태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환갑 때 내가 드린 스카프잖아. 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스카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어요. 해외에서 특별 주문한 명품이었거든요. 설마 노인네가 살아있어? 기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태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복에게였습니다. 저번에 찍은 옥탑방 사진 다시 보내. 지금 당장.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옥탑방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기태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기태의 숨이 멎었어요. 옥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기태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기태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분명히 그날 밤 기태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옥분을 버리고 왔던 그 밤이요. 기태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옥분의 도장이 찍힌 증여 서류였어요. 건물과 재산을 기태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가짜였습니다. 기태가 몰래 만든 위조 서류였거든요. 기태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들통나면 기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소문나면 나 끝장이야. 알겠어?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기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해. 기태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창밖에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시우와 옥분이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바람소리만 창문을 흔들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무거운 발소리였죠. 쿵! 옥탑방 문이 발로 걷어차이며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쳤어요.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시우가 눈을 떴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누군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시우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둬. 낮고 거친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시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들이 방 안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장롱 문을 열어젖히고 이불을 걷어차고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어요. 옥분이 아끼던 물그릇이 깨졌습니다. 옥분이 눈을 떴어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누구야 너희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옥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납치범이야. 할머니를 감금하고 있었어. 시우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어요. 시우가 입을 막은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할머니를 구한 거라고요. 남자가 시우를 거칠게 밀쳤어요. 시우의 몸이 구석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옥분이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시우 건드리지 마. 옥분이 남자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앙상한 팔로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제발, 이 아이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옥분이 애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시우를 지키려는 본능이었죠. 남자가 귀찮다는 듯 옥분을 밀쳤어요. 옥분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옥분의 머리가 장롱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옥분의 눈이 감겼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절규했어요. 남자들을 밀치고 옥분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남자 하나가 시우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시우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옥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쓰러진 옥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었어요. 어두운 골목, 차가운 바람,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기태의 뒷모습. 어머니, 이제 쉬세요. 기태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 말을 남기고 기태는 옥분을 골목에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요. 옥분에 봉인되었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안개가 거치듯 선명해졌습니다. 옥분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남자들이 움찔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뭐야, 할머니 아직 정신 안 들었어? 대장이 옥분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떼라. 옥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아까까지의 약한 노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운이 담긴 목소리였죠. 남자들이 얼어붙었어요. 옥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눌린 겁니다. 옥분이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굽었던 등이 꼿꼿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내 놈들, 누가 보냈지? 옥분이 남자들을 노려보았어요.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기태가 보냈지? 그렇지? 남자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었어요. 이웃 중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됐어. 철수해. 대장이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황급히 옥탑방을 빠져나갔어요.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가 옥분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이 시우를 바라보았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또렷하고 맑은 눈이었죠. 시우야. 옥분이 시우의 손을 잡았어요. 할미가 다 기억났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실 할미가 옛날에 송옥분 명이라고 불렸어. 한의학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대통령도 나한테 침 맞으러 왔었어. 시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만난 이 할머니가 전설의 명이었다니.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다 끝낼 때가 됐구나. 옥분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옥탑방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기태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일을 끝내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원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직접 간다. 기태가 차에서 내렸어요.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옥탑방 창문으로 깜빡거렸습니다. 쿵쿵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망치던 깡패들을 계단에서 제압하고 올라온 거였죠. 여기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난장판이 된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흩어진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경찰관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단정한 양복에 부드러운 미소. 기태였습니다. 기태가 경찰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제가 이 동네 병원장입니다. 박기태라고 합니다. 경찰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유명한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 네. 병원장님이시군요. 기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요. 몇 달 전에 실종되셨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기태가 옥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기태가 오열하며 옥분에게 다가갔어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경찰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기태가 돌연 시우를 가리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경찰관님, 저놈이 유괴범입니다. 제 어머니를 감금하고 있었어요. 당장 구속해 주세요. 시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유괴범? 경찰이 시우에게 다가왔어요. 피의자 이시우 씨, 노인 유기 및 감금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시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구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할머니를 버린 거라고요. 시우가 절박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 정신병자 말 믿지 마세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시라 아무 말이나 하셔요. 저 애가 어머니를 세뇌시킨 겁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완전히 기태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시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려는 순간이었어요. 기태가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가시죠. 좋은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태가 옥분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옥분의 손바닥이 기태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정광석화 같은 속도였어요. 기태가 비틀거렸습니다.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경찰들도 시우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굽었던 등이 꼿꼿해졌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누가 내 놈 어머니냐? 옥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치매가 더 심해지셨네. 경찰관님,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기태가 옥분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어요. 옥분이 기태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어요. 기태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아직 힘은 남아있다, 이놈아. 옥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기태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경찰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옥분이 기태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꼬질꼬질한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밤부터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봉지였죠. 옥분이 봉지를 찢었어요.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서류 뭉치와 작은 기계가 나왔습니다. 경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뭡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옥분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저놈의 이중장부야. 병원 돈을 횡령한 내역이 다 적혀 있어. 옥분이 다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도박빚 차용증이고. 기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옥분이 자기 손목을 들어보였어요. 낡은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기태 병원 팔찌야. 여기서 나를 데려다 쓰레기장에 버린 증거지. 경찰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옥분을 다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이 작은 기계를 집어들었어요.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치매가 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정신이 맑을 때 다 준비해뒀지. 옥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늙어도 머리는 안 늙었다. 옥분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 뒤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거 아무데나 버리고 와. 동사하면 그만이야.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기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어요. 경찰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건 조작이야. 믿지 마세요. 기태가 발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어요.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야.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시우가 살렸던 그 회장이었어요. 최 회장님? 경찰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한 재벌 총수였거든요. 최 회장이 시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자네 찾느라 혼났네. 오토바이 번호판 추적해서 겨우 알아냈어. 시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청년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관, 수갑 풀어주시죠. 경찰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최 회장의 위험에 눌렸습니다. 시우의 수갑이 풀렸어요. 최 회장이 기태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버린 자가 병원장이라니. 세상에 이런 짐승 같은 놈이 있나. 기태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옥분이 시우에게 다가왔어요. 시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놀랐지? 할미가 다 기억났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아무도 널 못 건드린다. 알겠냐?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옥분을 꽉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시우가 울먹였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공포와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옥분이 시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토닥.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요. 경찰이 기태에게 다가갔어요. 박기태 씨, 일단 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불구속 수사 상태로 풀려났어요. 증거가 확실했지만 유명 병원장이라는 지위와 변호사들 덕분에 일단 구속은 면한 거였죠. 기태는 여전히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태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곧 무혐의 나올 거야. 다들 걱정하지 마.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졌거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정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노인이었어요.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눈빛이 서리빨처럼 날카로웠죠. 옥분이었습니다. 시우는 옥분의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까지 쓰레기 더미에서 떨고 있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우도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은 점퍼를 입고 배달을 다니던 그 소년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설마 진짜 건물주?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기태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어요. 화를 내는 척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경비. 뭐해? 당장 내쫓아. 기태가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옥분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까? 기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고개를 돌려보니 간호사들도 직원들도 모두 옥분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희들. 기태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기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이 뒤집힌 거였죠. 옥분이 기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로비에 울렸어요. 기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옥분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기태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기태의 가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야 이게. 기태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기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필적 감정서였어요. 기태가 만든 증여 문서가 위조라는 전문가의 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법원에 가처분 결정문이었어요. 기태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었죠. 이럴 수가.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류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옥분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꾸민 불법 증여 서류, 그 감정서로 휴지 조각이 됐다. 법적으로 이 건물의 주인은 다시 나 송옥분이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옥분이 시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난 오늘부로 이 건물의 모든 관리 권한을 내 유일한 대리인 이시우에게 위임했다. 시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태를 내려다보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시우가 입을 열었어요. 건물주 대리인으로서 통보합니다. 임대료 밀린 박기태 씨 나가주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실 이 자리는 며칠 전부터 준비된 거였습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이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오늘은 그 마무리였죠. 시우는 자기가 한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집세 밀려서 쫓겨날 뻔했는데 지금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로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박기태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혐의는 존속 유기 및 살인 미수, 그리고 병원 자금 횡령입니다. 기태가 TV를 바라보았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휘청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병원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기태 씨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함께 가시죠. 수사관이 기태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태가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수사관이 기태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기태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태가 비굴하게 매달렸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옥분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을 키웠다. 밤새 열 내리라고 이마에 수건 올려주고 학교 가는 뒷모습 보며 눈물 훔쳤다.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미워해도 한때는 내 품에서 잠들던 아이였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옥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차갑게요. 나는 아들이 없다. 옥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리고 시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아들은 여기 있다. 옥분이 기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낳은 정은 없어도 키운 정은 있었다. 근데 넌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 기태가 절규했어요. 하지만 옥분은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기태를 끌고 나갔어요. 기태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환호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우가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최 회장이 시우에게 다가왔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우 군, 자네 같은 인재가 배달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나? 한의대 학비, 내가 전액 지원하지. 시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옥분에게 은침을 받으며 품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때는 그냥 꿈이었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최 회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시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받아라. 내 실력이면 수석 합격이다. 시우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옥분이 시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우도 옥분을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따스한 빛이 내렸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대학교 캠퍼스. 한의대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강당 안은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석 졸업, 이시우. 단상 위에서 이름이 불렸어요. 28살이 된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옥탑방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 소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당당하고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시우가 단상으로 올라가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보였어요. 92살이 된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의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두 손에 꽃다발을 꼭 쥐고 시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우가 상장을 받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옥분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 해냈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이 꽃다발을 시우에게 건넸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해냈구나. 우리 시우. 시우가 학사모를 벗었어요. 그리고 옥분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 덕분이니까요. 옥분이 학사모를 만져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쑥스럽게 왜 이래. 옥분이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작은 한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옥분 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무료 진료소라고 쓰여 있었죠.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최 회장도 왔어요. 동네 사람들도 왔죠. 과거에 시우를 무시했던 통장 아줌마도 머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라봤네. 통장 아줌마가 시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시우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옛날 일이에요. 한의원 안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돈 없는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우는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진료했어요. 어르신, 여기가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시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옥분에게 배운 그대로였어요. 환자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진료. 시우는 어느새 명의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 구석에 옥분이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시우가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잘하네. 우리 시우. 옥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 시우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우야, 이리 와봐라. 시우가 옥분 곁으로 다가갔어요. 옥분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해 보였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시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옥분이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맥 좀 짚어봐라. 시우가 옥분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는 순간
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맥이 너무 약했어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시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손을 들어 시우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고맙다. 옥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쓰레기 같던 내 인생, 내가 보석으로 만들어줬어.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옥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조금만 더 사세요. 시우가 울먹였어요.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의사가 울면 환자가 불안해. 농담이었지만 시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옥분이 시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남편이랑 진짜 아들 보러 갈 면목이 생겼다. 가서 내 자랑 실컷 하마. 옥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잠시 멈췄어요.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계란말이 맛있게 먹어라. 알레르기 없는 거 다 알아. 시우가 멈칫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옥분이 웃었어요. 배고픈 놈이 제일 맛있는 거 양보하면 티가 나지. 시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10년 전 그 새벽 차가운 도시락에 계란말이를 양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옥분이 시우를 품에 안았어요. 앙상한 팔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10년 전 그 새벽 얼어붙은 시우의 등을 안아주었던 것처럼요. 잘 살아라. 우리 시우.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숨결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우가 옥분을 꼭 안았어요. 옥분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이 시우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시우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최 회장도 왔어요.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도 왔죠. 옥분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 하얀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옥분이 몰래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시우는 그제야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를요. 며칠 뒤 시우는 옥분의 유골함을 양지 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초, 여기 잠들다. 시우가 비석 앞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이가 나가고 금이 간 낡은 물그릇이었어요. 그날 옥분이 보여주었던 그 물그릇이었죠. 할머니. 시우가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깨진 틈으로 빛 들어오는 사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옥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료실 창가에 작은 풍경이 걸려 있었어요. 옥분이 좋아하던 것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시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돈 없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어요. 옥분이 남긴 사랑이 시우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족은 꼭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그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당신이 건넨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소감 한마디 남겨주시면 덕담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